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한미일보의 김영 기자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 촌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장애 집회는 서사의 전쟁터, 윤석열 석방과 부정선거를 외쳐라. 상당히 여러분 힘있고 의미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요 부정선거 문제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데, 외면하는 순간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4.10 총선에서 완전히 국민의힘은 완패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완패가 아니죠. 부정선거로 완패를 당한 겁니다. 무려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53명이 당선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당선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권의 폭주, 그리고 보수 지지층의 필요와 분노는 이미 터질 듯 차올라 있다.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장애투쟁뿐인데 지금 거리는 간헐적 일렁임 뿐이다. 왜 그런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고요. 입법 그리고 예산 인사권 모두 이재명 정권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들이 쿠데타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로. 그리고 사법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길들여져 있어요. 지금 언론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사실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국민의힘이 시청 앞에서 장애투쟁할 때요, MBC 보도를 보니까 18명을 가지고 그 장애투쟁하는 걸로 기사가 됐더라고요. 방송에 나왔더라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하는 겁니까? KTBC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자본을 투자해서 그렇습니까? 완전히 지금 언론이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도권 안에서 정권을 견제하겠다는 건 허상이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길은 장애뿐이다. 그죠? 국회 안에서 떠들어와야 의미가 없어요. 나와야 됩니다. 국민들과 함께 외쳐야 돼요. 국민의힘은 대구와 서울에서 장애 집회를 열었지만 현장을 메운 것은 자발적 시민이 아니라 동원된 당원 중심이었다. 진정한 시민들이 모여야 됩니다. 분노의 응집이 아닌 당 행사로 보였다는 뜻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들을 타박하려는 것은 아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잘하고 있지만 판단에 중요한 오류가 있어서 그 점을 지적하려 한다. 장애 정치는 서사가 없으면 동력을 잃게 된다. 서사를 조리하는 것은 바로 정치권의 몫이다. 그런데 밖에서도 이재명 타도 국정감사를 하니 사람들이 시큰둥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효율이 없으면 지속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잘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투쟁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국민들과 함께 외쳐야 됩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장애는 법정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장애를 진실규명의 무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과거를 돌이켜보라. 소고기 촛불과 박근혜 탄핵에 진실이 있었는가?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의 분노를 묶어낼 서사를 양손에 쥐고 흔들면 국민은 따르게 된다. 지도부가 중도층이란 허상에 휘둘리며 서사를 회피하니 장애투쟁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석방은 정치 보복의 상징이고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붕괴의 상징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요. 중국의 CCP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로 쿠데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국헌문란이고 내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재명 폭정은 강력한 서사의 원천이 된다. 이보다 강력한 서사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면에 세우지 않는다.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재명 정권이 만든 윤석열은 범죄자, 선거는 공정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굳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같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을 언론에서는 음모론자라고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언론들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어요. 돈으로 매수당했나요? 중국 자본으로부터?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잡겠다며 핵심 서사를 피하지만 중도층은 독자적 세력이 아니다. 언제나 힘있는 쪽에 붙는 스윙 보트층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코어를 응집해 힘을 보여줄 때만 중도는 따라온다. 코어를 희석한 채 중도를 노리면 보수도 잃고 중도도 얻지 못한다. 민주당은 이를 잘 알고 국민의힘의 중도층 마약을 먹이며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게 장애투쟁은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서사를 붙잡지 못하면 그것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 장애투쟁의 힘은 인원과 구호가 아니다. 분노를 하나의 서사로 몰아낼 때 나온다. 윤석열 석방과 부정선거가 바로 그 이야기다. 이를 외면하는 순간 야당은 존재의 이유를 잃는다. 지금이라도 서사의 중심으로 돌아서라. 아직 늦지 않았다. 자, 김영 기자의 예리한 분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문제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됐습니다. 2012년, 13년, 14년, 3년 동안에 걸쳐서 공직선거법을 신압으로 야금야금 개정을 시켰습니다. 바로 그게 북한의 슬라미 전술, 슬라미 스트래티지입니다. 제가 그거는 칼럼을 써봐서 압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제가 얼마나 연구했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부터 사전선거 제도 시작 때부터 야금야금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표 18장의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습니다. 표시가 안 나지요. 그러다가 진짜표 9장의 가짜표 하나, 진짜표 7장의 가짜표 하나, 5장에 하나, 3장에 하나, 4장에 하나, 3장에 하나, 2장에 하나. 지난 6.3 대선은 관내 사전은 진짜표 2장의 가짜표 하나,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투표자 수는 다 선관위가 가공된 숫자입니다. 선관위가 직접 가공을 했는지 외부 세력이 가공을 했는지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인들이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요,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요, 중앙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통령 선거 분석해봐라 이겁니다. 저는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봐가면서도 부정선거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외쳐댔건만 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하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됩니다. 내란죄 성립이 안 됩니다. 무죄로 석방이 돼야 됩니다. 공소를 기각시켜야 됩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12.3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정당성입니다. 이거 외치지 않고 진실 규명 안 되고 내년 지방선거 완전 완패입니다. 그리고 2028년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이상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들 작품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의힘에 달렸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에게 달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과감한 용기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도경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사전선거를 폐지하자 법안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야당이 해낼 수 있어야만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총선을 패배하고 이재명 정권이 복주하고 지금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피로감에 쌓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오로지 장애 투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부정선거를 외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